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그린벨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으로 해드릴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저걸 했는데, 이와 같이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그러는 이 책자 모양, 제가 이미 이 책자는 1999년도에 쓴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령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내용은 똑같지만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책자를 출간을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저같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 부동산 TV를 사랑하시고 애청을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방송은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토지에 대한 자료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교양방송입니다.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무슨 투자를 알선한다든가 이러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책임 귀책 사유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일반인들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제가 내용을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특별 초청을 해서 무료로 제가 방송국 하고 나중에 사전에 사후에 좀 협의를 봐서 몇 월 며칠 날 자막으로 아마 나가게끔 말씀을 드려놓게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교육 장소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무료로 모시고 무료로 이걸 강의를 해놔 드릴게요. 한 서너 시간 강의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검색어를 저도 쳐봐 보면은 그린벨트를 땅치주가 파는 거예요. 이게 70만 원짜리인데 향후 주변이 뭐 300이 된다, 200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땅이 시가가 7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앞으로 200만 원짜리 될 땅 같으면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그걸 왜 팔아요? 왜? 아주 직접 한다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다 이제는 또 송금을 하게끔 돼 있대요. 뭐 변호사는 돈 안 떼어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갖다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막으로는 여러분에게 홍보가 나가면은 참석하십시오. 무조건 공짜로 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자, 화면을 봐보시면 권역별 해제 가능 면적이라고 나와서 수도권은 얼마를, 잔여 면적을 얼마를 지금 평방킬로미터니까는 자, 26.4 평방킬로미터가 남았다. 부산권은 얼마가 남았다. 대전권은 얼마가 남았다. 울산권은 얼마가 남았다. 저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풀을 때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한 대로 광역 도시계획에서 다 수립해놨어요. 도시화 용지라고 그러는 거로, 도시화 이제 예정 용지죠. 도시화 용지로 이미 벌써 결정을 해놨댄다니까요. 근데 그거 좀 공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터체인지 도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입수를 하는데, 사이버에서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도 해드릴 건 해드리고 그러는데, 저거는 국가에서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종합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의 해제 총량은 요 면적, 해제 잔여 면적은 요 면적, 그 다음에 추가로 해제 가능 총량은 요 면적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 안에서만 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는다라고 했죠. 자, 저 한번 봐보세요. 그린벨트, 저기서는 이제 한번 봐보세요. 남부권역, 거기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제가 노란 거로 해놨죠. 왜 그래요? 저 지역에서 땅 주인이 분양해 먹는 게 제일 많아. 저희가 기존 해제 계획 총량이 20.692 평방킬로미터예요. 잔여 면적이 요거 남았어요. 추가 가능 면적이 남아있고 향후 해제 가능 총량이 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수원시 혼자 해먹어요? 저기는 성남시 혼자 해먹어요? 안양시 혼자 해먹습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 또 봐보세요.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서북부 권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양 김포가 나와 있어요. 고양 김포에 15.162 평방킬로미터. 잔여 면적 요만큼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 저 면적 범위 내에서 고양시장과 김포시장이 서로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해먹어야지, 내가 해먹어야지라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어디 중앙도시계획심의 중도위에다 올려야 돼요. 다만 올리는데 서류가 어떻게 되냐? 약식으로 30만 평방미터인 6만 평방미터 정도를 이미 벌써 해제되게 돼 있는 면적에다가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저기 면적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릴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환경평가 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았다는 게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 어디 땅 주인이 지 맘대로 저기다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풀어먹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지금 저건 토시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놨죠. 자, 그래서 그린벨트의 동네 사람은 365일 무슨 구실로 구축물 지을까? 건물은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외지인은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권리를 사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저기에서 그 유명한 자동차 관련 시설 절대 못 들어가. 산업시설군도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제일 건물 같지도 아니한 건물을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도와하세요. 그 밖의 시설군에는 가축사, 나 가축시설. 오른편 쪽으로 가보세요. 오른편 쪽에 보면 가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개장, 마 버섯재배사, 파 종묘해양시설, 종묘 배양시설, 4번이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번이 식물 관련된 그 마목에서 사목 사이에 있는 유산시설. 이거다 이게. 건물 같이 아니한 건물만 어디서 가능하다? 그린벨트에서 가능한 거예요. 알으셨죠? 제일 9번에 마지막에 건물 군에 있는 9번에 있는 군만이 그것도 어떻게 되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저 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린벨트에들 여러분들 창고처럼 새콤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다라 하면 분명히 뭐냐면 최근에 지금 동식물, 저는 그냥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게 뭐냐면 건축물의 9번에 있는 그 밖의 시설군에 들어가 있는 건물뿐이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땅의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냐, 일반 조정 사업의 대상지냐, 일반 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동네, 마을이라고, 이게 집단 칠학지구란다니까요. 그 대신 땅의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대규모냐 중규모냐 소규모 마을의 칠학지구 대상지냐, 이거에 따라서 해제가 되냐 그러지. 어딜 뭐 과천에 무슨 임야 그냥 땅 주인이 뭐 몇만 평을 잘라서 팔아먹고 그냥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저기에 내용이 전 인입이 됩니까? 땅 주인이 저한테 항의를 오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 받아들입니다. 오죽하면 과천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쪽 지역에다가 경고를 발동을 했어요. 경고를. 그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저기서 봐보면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 1단계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설명드렸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야. 광역도시계획이라니까. 2단계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되는데 저게 뭐냐면 이미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가능한 것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를 봐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이제 이게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가 됐으면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됐으면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주거지역이야. 이거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옛날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 글자가 살짝 빠졌다든가 그 글자가 있으면서도 뭐냐 집단 취락지구로 결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아까 지금 얘기하는 1부, 2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소문이 아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미리 잘 예견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한 소문난 대로 그걸 예견을 해드리면 향후 이제서부터 신경 써야 될 지역이 있어요. 많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나 또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세종고속도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종고속도로에 가서 몇만 원짜리 땅 전혀 없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몇십만 원이 되더라도 1, 20만 원 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추계 변화를 예측을 할 건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잠깐 봐보시는 게 여러분 사는 지역이 최고 좋은 지역 같으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수도권의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봐보면 야, 그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사냐? 중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불쌍해. 왜냐? 지방에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난 서울 가서 절대 못 살아. 머리 아파서. 근데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 적적해서. 이게 내 위주로 환경이 나한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북 땅은 땅으로도 안 보여. 근데 가만히 제가 아주 참 오랜 동안 그룹부동산서부터 이렇게 해봐보고 그러면은 진짜 땅꾼은 전라도도 좋고 경상도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충청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생각이야. 근데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단 한 평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가방만 커.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인터넷 가지고 머리는 이만해요. 땅에 대한 지식은 나보다 공인중개사 출제했던 저보다 더 많이 알아. 그 사람이 땅 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건물은 제가 강의 나갔을 때 그럽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자제분들이 한 30대가 돼서 시집장가 결혼을 했다라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짓고 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공인중개사, 저희 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10년을 했다고 해서 10년은 여러분 공인중개사분들이 마음대로 가서 땅 함부로 여러분이 찍을 수 있다? 찍는 데는 게 좀 이상합니다. 매입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혹시 이 자리에 아니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 땅으로만 전문으로 하셨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땅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땅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돼야 될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미 3년 전, 5년 전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드립니다. 자, 봐보세요. 천안 삼거리가 옛날에 중앙축이었어요. 노래도 있었죠. 근데 이게 언제나 1930년대, 40년대 이게 대전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대전에서 삼남 지방이다라 우리는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다 간 거야. 옛날엔 천안에서 간데 이제 대전에서 간 거야. 근데 이제 어디로 가요? 오송에서 갈라져요. 그렇죠. 오송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정표 해놨죠. 그 충청권 서해안은 뭐냐면 이젠 당진이 지역축이 되는 거예요. 당진에서 부여도 가고, 당진에서 평택도 가고, 당진에서 서산도 가고. 그렇잖아요. 또 당진에서 천안도 가고. 지난번에 제가 천안에서 아산으로 해서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서 천안에서 아산까지 인터체인지 나온 데를 이미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놔드렸죠. 염치읍까지. 이것처럼 이제는 당진이 서쪽 지역에서 축으로 간 거예요. 지역 축으로 간 거예요. 자,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는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 명동이에요. 명동 가서 놀아야지 저 천호동이나 영등포 가서 노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명동은 중국 애들이 와서 노는 거야. 홍대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또 부천으로도 가고 그렇잖아요. 또 그다음에 성남 분당으로도 가고 모리도 가고. 이젠 축이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의 축에서 이제는 축이 지역축으로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남권에는 이제는 뭐냐면 김천하고 저 남쪽으로 하면 진주가 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철도도 놓아지고 도로도 놔주고 모두 놔주고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 직교를 클러스터 집적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분을 해주는 축이 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대전이나 아니면은 저 대전 축이었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축을 갖다 지역으로 거점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남권에는 익산,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진주하고 똑같은 보성이라는 데가, 내륙권에서는 충주하고 여주가 지역축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영남권에서 내려가면 상주, 영주, 특별히 상주 같은 데가 축이 되다 보니까 상주에서 영도까지 또 상주에서 구미까지 어디까지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나 철도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대별로 달라지는 축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낙후됐던 축이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에 캐톨릭 관동대학에 제가 나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모처럼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한 300, 200여 분이 넘게들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환동해권에 대한 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고성서부터 속초로 해서 그 다음에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축을 갖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전국구니까는. 그러면서 이 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KTX, ITX, GTX, 그 다음에 요 같은 철도, 도시철도, 요런 거에 의한 철도의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축의 변화와 함께 동해안권의 축의 변화를 국토정책, 이건 이제 4+1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가 제안했어요. 물론 이제 당연하게 강릉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처음 방송 이외에 처음 들으시니까 아주 화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도 계속 강릉 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또 하나 해드린 게, 아니 강원도 땅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5년 전에 제주도 땅은 땅이 아니에요. 예전에 5년 전에 제주도 땅 못 팔아서 난리야. 지금은 못 사서 난리죠. 아니 그럼 강원도의 땅을 갖다 매입하신 분은 다 망했습니까? 참 왜 이렇게 편협하게 보냐. 이게 꼭 누가 그러냐.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이 하는 사람은 괜찮아. 아니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고 해서 지식이 어렴풋, 차라리 모르면은 저를 저거로 하는데, 약간 잘못 이게 지식이 들어가면은 그냥 맨날 아주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1등입니다. 그런 사람 땅 못 찍습니다. 땅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라 그러면, 이제 땅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 어려운 거예요.
이 축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축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지역이 그동안에는 지역의 낙후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지역인 북쪽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자, 수도권 북부에도 기회는 올 것인가 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양주 신도시에서 대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80대 1인가 그래서 당연히 1순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옥정지구 양주 신도시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고읍지구 이런 데들은 바로 미분양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예 분양에 거리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제가 5개를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많이 해드린 분들 들으셔서 알죠? 그러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게 통과됐어요. 어디? 7호선에 자, 의정부 전에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옥정신도시, 그러니까 양주신도시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그쪽은 바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우린 거를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호선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양주신도시까지 들어간다. 그 양주신도시에 나는 땅을 살 사람인데 아파트는 왜 얘기하시오? 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면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땅값이 어디인가? 보합으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구리에서 포천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구리에서 포천까지 민자고속도로는 어디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세종시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얘기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에서 포천까지 내년도 개통이 된다. 그 다음에 2020년도, 금년도서부터 해서 2020년도인데 구간에는 2022년까지입니다.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소위 말해서 어디냐? 파주에서 포천 구간을 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인 2016년도에 저쪽 지역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바로 어디까지 간다? 포천까지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BRT 버스 아시죠? 간선 급행버스 노선이 회암 IC에서 노원역 구간까지 2020년도가 되면은 개통이 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자, 저 지역은 그러면 어디를 가서 선점을 해야 될 건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자금이 많지 아니한 자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쪽을 볼 것인가를 예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4편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